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171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171일차고요. 오늘 17페이지에 의식지도 해설 17. 희망. 낙담한 사람에게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의식지도는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자기 혐오나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더 높은 수준을 목표로 해서 삶의 방향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중독에서 회복 중인 사람들의 모임인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우리 요까지 했네. 어려운 극복하기 할 차례네. 그쵸? 읽고, 예, 표시를 안 해놨네. 그랬더니, 어려운 극복하기부터 할까요? 읽은 거 한 번 더 읽을게요. 알코올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과 같은 그룹에서 이러한 터닝포인트를 매일같이 봅니다. 절망의 밑바닥에서 중독자의 삶이 바뀝니다. 중독자가 의식 지도에서 용기 200 수준에 도달하는 때가 바로 삶이 바뀌는 시점입니다.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부터는 자발성 310의 수준이 중요합니다. 자발성은 기꺼이 배우고, 기꺼이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기꺼이 성장하려 하며, 기꺼이 친절해지고, 기꺼이 어떤 것을 열심히 하는 수준입니다. 최악의 시기에도 언제나 희망은 존재합니다. 어떤 날은 정말 힘들어서 다시는 오늘 같은 날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 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의식 지도는 하루가 나빴다고 해서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도와줍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해서 스칼렛 오하라가 그건 내일 생각할 거야 라고 말했듯이 의식 지도는 우리가 모든 여정 중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장소와 풍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전체 여정도 나쁠 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과정을 신뢰하는 자발성이 있다면 아름다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네. 그다음 어려움 극복하기. 사람들은 의식 지도가 인류에게 연민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준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 다수가 죄책감, 두려움, 분노와 같은 낮은 의식 수준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이는 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과 살인, 절도를 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각각의 수준에는 각각의 현실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분노 수준에서 살아간다면 당신은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것을 알기만 해도 우리 눈에 이상해 보이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보면 이제 세상 사람 다수가 죄책감 30, 두려움 100, 분노 150 이와 같은 낮은 의식 수준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 세계 인구의 한 78, 79, 한 80% 정도가 낮은 200 이하, 그렇죠? 199까지의 어떤 이 의식 에너지 수준에서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각각의 그 수준이 다 있다라는 거, 각각의 수준이 있어서 다 다르다라는 거, 어, 그래서 여기 끊임없이 계속 공부하는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 분노 계속 두려움이나 분노 100에서 150 수준에서 살아간다면 당신은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죠. 에너지가 그러하니까 에너지 의식 수준이 분노와 두려움과 분노에 있으니까 여기에 맞는 수준에서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각성해야죠.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각성하면서 벗어나도록 공부를 끊임없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알기만 해도 달라진다 그랬죠.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당신이 용기나 200이에요. 당신이 용기나 그 이상의 수준에 있더라도 늘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용기나 그 수준에 있더라도 아직은 한 600 이상이 넘었을 때 그 안에 아마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 밑에서는 왔다 갔다 500 이상이 넘어가더라도 조건이 좀 있잖아요. 500, 540부터 조건이 없어지고, 그래서 그 밑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움직인다는 거죠, 에너지가. 그래서 당신을 시험하려고 어떤 일이 생깁니다. 아, 이거 다 해결했어. 나 찾았는데 왜 그래요? 아직은 200 이하에서 찾는 거는 끊임없이 맥락이 바뀔 때까지 끊임없이 찾아서 놓고 한 번에 싹 달라진 거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완전 맥락이 달라진 경우. 근데 저런 분이 잘 없죠. 잘 없어요. 근데 한꺼번에 근원에서 뿌리를 찾아서 넘어가는 완전 맥락이 싹 바뀌는 분은 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려고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당신을 시험하려고. 누가 시험을 해요? 누가 시험을 하죠? 내가 나를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낮은 수준의 일정 시기를 겪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낮은 수준의 그 시기를 계속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이후 겪어야 할 큰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미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이후 겪어야 할 큰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한 경우 당신은 얼마 동안 화가 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하고 화가 나서 이혼을 하잖아요. 진짜 화가 나서 이혼할 뻔했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혼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 그런가 하면서 이제 이게 화가 이제 다시 한번 내가 이제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해보고 해야 되는데 욱하는 화나는 분노 때문에 그래 하면서 복수하는 마음 때문에 이제 이혼하는 경우도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과 환경에서 벗어났을 때 뭔가 얼마 동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이혼해서. 근데 그 사람과 환경에서 벗어났을 때 실제로는 더 살만하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아, 그냥 더 살만했었는데 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화가 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데이브가 이 책에 썼듯이 삶은 우리에게 시련을 줍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시련의 경험을 우리가 계속 하는 거죠. 시련을 주는데 우리는 어떤 목적을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빠져 심한 고통 속에 있다면 그 의미를 알아보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우리는 거기에 포괄적인 목적이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포괄적인 목적이 있다는 믿음. 그래서 데이비드는 이것의 목적은 무엇일까? 어떤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시련이 있는데도 심한 고통을 받는데도 또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무엇일까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을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을까? 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에고가. 어떤 목적이 있을까? 그러면 그 상황에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더 높은 힘이 우리가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보살피고 있습니다. 더 높은 힘이 성장하도록 우리는 이 목적이 살아가는 목적이 성장하는 거, 의식 성장하는 거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것도 의식 성장하기 위한 어떤 여기서는 시련이라 그랬어요. 누가 시련을 주는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당신은 시험에 보이고 있다. 시험에 빠지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무언가를 정말 갖지 못할 때, 원하지만 갖지 못할 때 나중에 알아차리면서
갖지 못해서 정말 다행이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갖지 못할 때 화가 나는데 힘든데 고통인데 갖지 못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20페이지에 데이브는 사랑은 그와 반대되는 것을 불러옵니다. 라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사랑은 반대되는 것을 불러온대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더 사랑하기로 선언하면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삶이 나타날 거란 뜻입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삶에 나타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사랑은 그 반대되는 것을 불러온대요. 반대되는 것을. 그래서 모든 행위는 그와 동일한 크기의 반작용을 일으킵니다. 반작용을 일으킨대요. 저는 사람들과 상황들로 매일매일 시험에 듭니다. 상황들과 사람들로. 내가 모든 행위는 그와 동일한 크기의 반작용. 내가 욕망을 크게 하면 큰 반작용으로 큰 뭔가 시련이 오는 것 같고, 작게 하면 작게, 크게 하면 크게 반작용으로 일으켜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과 상황들로 매일매일 시험에 드는데 데이브는 그러니까 아직은 깨닫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마음을 관통하기 전까지는 마음에서는 계속 있잖아요. 마음에서는 계속 그 안에서 경험을 계속 20에서 175까지 경험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브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없다고 제게 가르쳐 줬지만 이는 배우기 힘든 교훈입니다. 가끔은 거절할 필요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신경질을 낸다면 때로는 그 자리에서 부정적인 사람과 다투기보다는 벗어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벗어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를 벗어나면 화를 내던 사람은 자신의 부정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벗어나는 게 현명한 건데, 그렇죠? 어떤 일이 있을 때 벗어나는 게 현명한데 그 순간 상황에 그 감정이나 에너지에 푹 빠져들면 벗어나기보다는 그 감정과 싸우는 거예요. 그 감정과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밀고 당기고 막 싸우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 영향을 미치는지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를 내던 사람, 그래서 그들이 기꺼이 마음을 내면 배움의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여정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또 지나가고 나면 거기에 배우는 게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움의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에서 배움은 일어납니다. 모든 순간에서 배움은 일어나고 우리는 때로는 교사, 때로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모든 여정에서는 사랑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생기지 않아요. 뭐 해결돼서 좀 편안해진 것 같은데 또 생기고, 편안해진 것 같은데 또 생기고 해요. 저만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에도 뭔가 이제 이렇게 그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을 그냥 좀 피했어야 되는데 그 뒤에 뭐가 또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인데 피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그 안에 빨려 들어가서 막 있잖아요. 씨름하는 거예요. 네 말이 맞니 내 말이 맞니 네 말이 맞니 막 하면서 씨름을 하다가 시간을 그냥 훅 1시간 가까이 보낸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참 막 그 여파라든지 그걸 피했어야 되는데 현명하게 다음에 얘기하자 하던지 뭔가 이랬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피하지를 못했던 거. 그럴 때는 조금 피하고 그다음 이제 좀 편안해졌을 때 대화를 나누면 되는데 그냥 그 속에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각성 안 하면
각성을 하는 게 12시간 지속이면 성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명상하는 시간이 틈 나는 대로 명상하는 시간에서 들어가서 그 내 생각, 감정 없이 내려놓고 평온해지는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아직은 막 이제 이 감정 속에서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 안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이제 속는 거죠, 그 안에서. 그래서 각성하고 각성하는 수밖에 없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거기서 또 내가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지, 어떤 교훈을 또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배움으로 일어나는 시간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있는 그대로 당신을 받아들이기.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 500, 500의 사랑 수준에서 사는 것은 훌륭한 목표입니다.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어디에다 두느냐는 거예요. 그냥 의식 수준을 봐서도 제가 처음에 540, 어이구, 이거 아니구나 해서 350. 아직 350으로 가기 위한 목표인 거예요. 가려면 또 무엇을 해야 되나? 또 걸렸네. 아유, 또 걸렸네. 또 걸렸네. 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의식 수준, 의식 성장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또 태어난다는 거죠. 태어나기 싫은데 그래도 태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600이 넘었을 때 선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600까지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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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을 또 하고 또 경험을 하러 와서 거기서 경험하면서 깨달으려고 왔는데 그 깨닫지 못했어. 뭐 깨달아도 한순간 완전히 깨닫기 전까지는 또 경험을 하러 또 와요. 그래서 경험 속에서 용서해야 되고 또 경험 속에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진짜 한참 해야 되죠. 엄청 해야 되죠. 네. 어제는 그 남편이 부산을 간대요. 부산을 간다는데 아침에 탁 들어갔거든요. 저도 이제 어디 가야 돼가지고 산에 가려고 옷을 다시 챙겨 입으려고 딱 들어갔는데 향수를 얼마나 뿌렸는지 있잖아요. 제가 또 천연 아니면 코에 감기 기운이 살짝 있는데 천연 아니면 진짜 이렇게 막 그렇거든요. 근데 그 왜 남자 향수 있잖아요. 독한 거. 막 그런 냄새 정말 싫어하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한 20 몇 년 동안 천연 향에 묻어져 있어가지고 천연 향에 묻어져 있는데 들어갔는데 코가 살짝 막혀서 안 좋은데도 너무 독하게 막 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아우 막 그냥 헛구역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후다닥 도망 나가더라고요. 7시에 막 후다닥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것도 얘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그 애고가 그거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가가지고 막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뭐, 가족방에 뭘 증명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뭘 증명하고 싶어가지고 막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뭘 그렇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독하게. 그래서 그럼 저 또 의심을 하는 거죠. 왜 산에 가는데 향수를 뿌릴까? 그러면서 있잖아요. 혼자 왜 산에 가는데 독한 향수를 뿌리지? 하면서 있잖아요. 산에 그 풀 냄새를 맡아야 되고 낙엽 냄새를 맡아야 되지 않을까.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뭐 잘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어쨌든 이 에고가 있잖아요. 그냥 내가 이 500대 사랑, 여기서는 사랑 500의 수준에서 사는 것은 훌륭한 목표입니다. 내 목표, 내 목표가 어디에 두느냐 그거죠. 근데 또 속아가지고 이것도 한마디를 더 하고 에고가 한마디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그래서 한참 멀었어요 공부하는. 그래서 그렇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랬어요. 왜냐면 그 경험 속에서 빠져나오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뭐 어쨌든 선생님을 만났다는 거는 엄청난 거죠. 예,
의식의 여정에서 선생님을 만나 뵀다는 것. 예,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제게 와서 말합니다. 저는 500대예요. 그들은 자신이 사랑의 수준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랑의 수준에서 살고 있는 거 우리는 욕망으로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랑은 공부를 하다 보면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수준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사실이라기보다는 환상일 가능이 높습니다. 자기가 사랑으로 하는데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게 환상이라는 거예요. 환상. 환상. 그래서 이제 이게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사랑의 수준을 읽으면 사랑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라는 걸 알면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20에서 600, 700에서 1000까지인데 공이 850이거든요. 20에서 1000까지의 그 과정을 계속 경험했던 선생님의 경험과 호킨스 박사님이 경험하신 것들을 강의를 듣고 직접 만나 뵈셨을 때 어떤 그런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머리로 이해하지만 '아 이 정도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라는 거. 여기서도 안과 밖이 없다는 거. 그렇잖아요. 어떤 스승을 만날 거냐는 거죠. 안과 밖이 없다는 거. 근데 사람들은 어떤 선을 가지고 있는 것만 봐도 '아 이거는 뭔가 그런데?' 하는 게 우리가 인제 계속 끊임없이 의식 수치를 계속 그 상태가 되었을 때를 인제 공부를 하니까 그게 인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사랑의 수준을 읽으면 그 수준에서 사는 이가 거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거의 없다, 사랑의 수준에서. 거의 없죠. 그래서 성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직은 선생님 빼고는 성인과 가까운 분들이 없다는 거죠. 요건 이제 내일부터 하고요. 제가 인제 오늘 좀 늦게 시작을 했지만 어제도 제가 인제 오후에 누굴 만나러 갔어요. 사는 낮에구나. 낮에 어제 누굴 만나러 갔는데 어제 막 얘기를 하고 뭔가를 했어요. 제가 인제 얘기하는 거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딸을 데리고 이제 사무실에 오라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전에 찾아갔을 때와는 다르게 어제 가서 얘기를 하니까 훨씬 선생님께서 이름을 불러 주셨단 말이에요. 앞전에 이름을 불러 주셔서 화면을 꺼 놓고 있다가 화면을 켜고 인제 그랬는데 훨씬 대화를 할 때 다른 거예요. 훨씬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그 진짜 이렇게 높은 수준에서의 상황이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길 안내하실 때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계속 각성하고 신념을 찾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감정도 보고 내 거를 봐야지 밖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 거, 내 안에 끊임없이 내 것을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6 시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음성 해제 시켜 주시고요.